먼저 깊어가는 가을날 문학책은 아니고 문학책을 연구하시는 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2022년 2월달에 박사 논문을 쓰신 양진영 선생님께서 특별히 자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영 선생님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요.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지금 박사는 서강대학교 국문학, 지금 5.18 문학에 나타난 기억과 글쓰기 관련 양상 연구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3년 반 만에 졸업하셨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만학도시지만 실제로 진짜 신진 연구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5.18 문학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중앙일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평론가로 등단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있고 수상 소설집도 2018년에 발간하셨습니다. 학술 논문으로는 한강 소설에 나타난 애드와 원한 연구, 그 다음에 5.18 소설의 정치미학 연구, 5.18 희곡에 나타난 환상 연구, 1980년 5.18 관련 지역 문해지 연구를 지금 연구 과제로 맡아가지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항상 1, 2장 문제점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1, 2장 문제는 문학하는 분이 구태여 인식할 필요는 없고요. 사회학, 정치학, 그 다음에 5.18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분야는 다르지만 5.18 문학 텍스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이 문학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문학 텍스트를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선 이제 1장은 제가 이제 이 3장에 제 박사논문을 하는 그 준비하는 한 2년 기간 동안에 문학 텍스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인식했거든요. 그 결과 수도권대학에서 5.18 소설 연구 현황이 저는 이제 여기서 문학은 시나 희곡 소설을 포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전공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소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대학에서 5.18 소설 연구 현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부진하다 이런 인식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제 5.18 문학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아카이밍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생각했는데요. 현재 5.18 문학 텍스트가 여기 신명희 선생님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중단편, 장편을 다 포함해서 40년 동안 약 100여 편입니다. 5.18 문학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활발하게 썼는데 현재 판매 중인 그러니까 교보나 이런 인터넷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장편 소설은 저 100편 중에서 장편이 거의 한 40에서 45편 됩니다. 이제 중단편이 나머지 한 55편 되는데 그 40편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5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절판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전부 문학과 지성사고 창비 2군데 됩니다. 어쨌든 문학계에서는 저 서울에 있는 몇 개 출판사를 거치지 않으면 저 작품들에 대한 일단은 평론가들이 비평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관심도 없어지고 연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주로 평론을 하는 저 5개의 소설만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18 문학 텍스트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40편 중에서 재출간이 필요한 소설이 저는 이제 한 19편 정도 제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19편은 우리가 5.18에서 연구하고 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87년도부터 해빙기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써진 책들인데 어쨌든 87년, 88년만 해도 상당히 뭔가 군사정부에서 엄혹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나왔던 장편들인데 이 책들이 지금 시중에서 유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중고로 이 책들을 사기 위해서 제가 수시를 해서 샀는데 한 반도 못 샀어요. 절판돼서 없으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문순태 선생님이 잘 알려져 있죠. 일어서는 땅 저런 책들 그 다음에 저 뒤에 정도상 선생님은 다 읽고
이쪽 분야에서 단편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한승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최은 교수님, 서강대 교수님, 저런 분들 많이 알려졌어요. 사실 중편인데. 그리고 뭐 공성 선생님은 창비에서 내가지고 좀 알려지고, 김신은 청동서도 좋은 책인데 절판돼서 거의 연구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창 광야도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좋은 책인데 연구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에 대해서 사실 제출관 작업이 있었어요. 기업 어떤 문해지에서 2013년에 이제 저기 아마 5.18 기념재단을 통해서 아마 저걸 처음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 소설 희곡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절판됐어요. 어쨌든 어떤 중앙의 출판,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이 책들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통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전에는 이 지역 기반에서 책을 출판한 것은 저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우리 5.18하고 항쟁이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우리가 뉴스에 오르는 게 아마도 제주 4.3 같은데요. 부마도 있고 여순도 있지만 우리가 5.18 정도 기준 있는 항쟁이라고 하면 제주 4.3을 저는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 제주 4.3 소설은 사실 저 현경 선생님 소설이 장편이 6권, 중간편이 3권에서 9권인데 계속 재출간이 돼가지고 교보에서 현경을 서치하면 사실 한 3, 40권 정도가 지금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장편과 중편 이 9권이 또 최근에 재발간 돼가지고 계속 서울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지역 작가들은 장편만 해도 40분이고 중간편까지 하면 거의 70분인데 그 작품이 불과 5개밖에 지금 현재 5권밖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책이 재출간이 되지 않고 계속 뭐 40년, 30년 책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20대 이제 공부하는 세대들에게는 그런 책을 연구하지 않게 된다. 제주 시인가 도에서 저걸 또 점자책으로 10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도록. 아마 제주 시나 도에서 후원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 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현재는 그 책 같은 경우는 저런데 저렇게 계속 책을 재발간하고 현재 세대에 맞도록 어떤 활자, 이미지, 처리 이런 걸 해가지고 재발간되지 않으면 우리 5.18 소설도 계속 익히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학습기 가져와서 아예 공부를 해요. 저희도 이제 교양학교 교양 과목인데도 거의 종이책을 잘 안 보는 경향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심지어 핸드폰 가지고 저희 이제 이클래스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보고 종이책을 가져가서 출력해서 오는 학생이 한두 명이에요. 40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이미지라든가 영상으로 공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북이라든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아카이브를 구축해야지 앞으로 5.18에 대한 텍스트 연구는 다음 세대는 계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이 텍스트가 지금 소설이 제주 4.3에서 이렇게 출간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결과 연구 현황을 한번 보면요. 외대 도서관 사이트에 가서 한번 그랬더니 제주 4.3은 현재 저렇게 경희대, 고려대 이렇게 상명대 세 군데서 박사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5.18은 사실 제가 처음 쓴 거고 서울에서 저는 일단 못 찾았어요. 어쨌든 이게 지역을 빼고 수도권만 봤을 때는 5.18 소설이라든가 5.18 문학, 제가 시나 뭐 시는 분석 안 했는데 아마도 시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야말로 60, 70년 작가가 쓰고 있는 5.18 소설은 수도권 지역에서 박사 논문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처음에 논문 쓸 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5.18 소설을 연구해서 어떤 획기적인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에 원래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분석하는 봄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여성이 등장하지만 5.18이 실제로 활동했던 여성들의 어떤 활동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어떤 소설적으로 여성이 형상하게 있지는 않아요. 5.18에도 이런 그동안에 뭔가 진중한 분석을 해왔다면
5.18으로 왜 서강기가 개방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어떤 문학 비평가들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야말로 몇 시점 묻혔던 작품들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황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뭐 한 서너 분이 신명희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의 책을 가지고 분석은 아니고 여러 책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5.18 문학을 하면서 저 책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분석한 봄날이라든가 한강책 이런 건 다 그 텍스트가 피해자 가해자 어떤 구도 안에서 쓰여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 가해자란 말은 좀 너무 거친 용어고 어쨌든 피해를 좀 신군부하고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의 어떤 대립관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5.18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무슨 프롬의 사랑을 있습니다. 아렌트 전체주의와 뭐 전체주의 기원, 그 다음에 레비나스 뭐 전체성과 무한 이런 걸 읽다가 우연히 제가 5.18 이걸 좀 생각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피해자 가해자 구도가 아니고 프롬은 사랑과 기술 이런 건 전부 인류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저렇게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구 이성 중심주의 사회가 그동안에 수천 년, 2000년을 해왔는데 그 사회 이성 중심이라는 그 어떤 우리 사회의 그런 체제가 올바른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자 측면에서는 그 어떤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인류의 문제 이렇게 좀 승화시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5.18 문학도 그런 작품들이 사실 있는데 그게 이제 유황선 저 교수님이 이 사람 누구인가요? 저 작품 같은 경우는 5.18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주 얘기는 뭐 한 20쪽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머지 200몇 쪽에서 200쪽 이상이 다 인간은 무엇인가, 왜 인간이 이렇게 같은 인간을 학살하는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뭐 인류나 발기주적 시선에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황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책들은 5.18 문학이 지금까지 어떤 분석하는 어떤 구도가 몇 개 안에 갇혀 있었는데 죄의식이라든가 트라우마 그리고 뭐 이런 몇 개의 구도 안에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훨씬 넓은 구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이런 5.18 텍스트에 대해서는 좀 제출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 장편은 뭐 5편, 10편 정도는 충분히 기존에 분석되던 봄날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되고 또 5.18의 의미를 훨씬 확장시킬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5.18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재발간 내지는 이런 정리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 논문은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그 5.18 작가들은 뭐 문학이라면 다 자기 기억을 다시 재현하는 건데 항쟁의 기억은 일반 기억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쟁의 기억은 때로는 뭐 예를 들어 아스만이나 이런 이론을 따르면 왜곡되기도 하고 편집되기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논문을 써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쓴 게 우선 이제 저는 어떤 사적 기억보다는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먼저 기억을 분석해봤어요. 그래서 알박스 어떤 사회적 기억, 그리고 보통 집단 기억, 그리고 푸코우 대한 기억, 공식 기억에 대한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아스마르 문화적 기억, 이 세 가지 기억 이론을 바탕을 두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글쓰기 이론은 자크 랑셰르 글쓰기 이론 운영이었어요. 그래서 랑셰르가 예술을 세 식별체제, 우리 역사적으로 전개된 예술을 세 식별체제로 나누는데 윤리적, 재현적, 미학적 체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지향적, 시학적 이렇게 전복적 이런 글쓰기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제 논문에 적용해봤거든요. 대항은 푸코의 대항 기억을 제가 원용했고요. 에도는 제가 제안한 기억이고요. 5.18 희생자에 대한 에도 기억. 대항과 에도가 섞여 있을 때는 보학 기억. 이렇게 해서 각 기억에 따라서 2개씩에서 6개의 작품을 중앙에 있는 작품을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 기억이 글쓰기에서는 어떤 경향성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어떤 글쓰기 형식적인 측면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향적, 대항적은 지향적 글쓰기, 애도는 전복적, 복합은 가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의 큰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한 40편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제 논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개인의 희생을 애도하는 기억은 저런 소설들이요. 한강, 소년인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대왕과 애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서사는 뭐 임철우 장편, 이렇게 인정모, 이렇게 쭉 분류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 5.18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히 좀 전에 말한 김종일 무등산에도 어떤 연애 서사가 굉장히 좋은 건데, 너무 5.18에 비해서 좀 적합하지 않는 텍스트다. 이런 뭐 저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5.18에서 여성의 역할, 그 다음에 여성의 주체적 발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서사가 필요하다. 분석이. 이미 돼 있는 글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18 자체가 어떤 항쟁이기 때문에 주로 남성 주인공,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묘사도 많고 분석도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의 무의식적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다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5.18 연구 방향은 크게는 그동안 묻혀있는 텍스트를 발굴해서 다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그런 구도가 아니고 좀 더 이걸 좀 확장해서 인류애하고 파시즘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5.18 기존의 장편소설은 이런 소설들이 몇 편 있다. 5.18을 벗어나서 근본 철학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있다. 이렇게 크게는 이 두 가지죠. 위에 1번하고 2번이 문학에 있어서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문학 분석은 그 텍스트에 있는 주인공들의 발화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대항기억, 하나는 애도기억. 크게 봄날은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보통 이제 소설에서는요, 어떤 소설의 기본 문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미일관대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데요. 뭐, 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중심인물이 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누가 주인공, 뭐, 드라마 이런 데는 거의 뭐, 주인공이 무조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복주 글쓰기는 그런 일반 소설 문법을 거의 무시하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이제 전복주 글쓰기를 표기한 소설은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읽은 거하고 뒤에가 결론이 다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논문에는 한 40가지가 분류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40가지를 이 이론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40편을. 그 중에서 6편은 상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편당 한 20쪽씩 해가지고 6편이 거의 100편이 넘죠. 먼저 이제 시작할 때 40편 중에서 분류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편씩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제가 한 것은 좀 뭐랄까 처음에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고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어간 그런 일단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도기억 자체는 아예 공식 기억이 없는 그런 작품들만 제가 여기서는 현재는. 근데 거기서는 5.18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은 이제 애도기억이다. 저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렇게 애도기억 자체는 편수가 작은 거죠. 되게 이제 절반 정도가 복합기억, 애도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항기억이 구분이 안 되게 애매하게 얽혀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죠. 애도 자체가 대항으로 보일 수 있는 거. 그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복합기억이라고 분류했어요. 애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항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게 제가 처음 시도한 거라서 이런 분류는 좀 뭐랄까 미숙한 게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이제 박사論쓰는 이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론화가 좀 필요한데, 그럴 때 기억이란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뭐 분류하기에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사실. 우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알박스 집단적 기억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되게 이게 우리 사적 기억과 그 다음에 이 집단 기억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책을 읽는 동안에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그 이론에 기대서 사실 논문을 썼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문학도 이론에 기대지 않고 원래 순수하게 문학 자체만 분석은 또 그게 오히려 많거든요. 우리 5.18이 여기 그러니까 5.18의 의미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뭐 아시아 이렇게 훨씬 확장돼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회학에도 있었어요.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이게 타 지역은 정말 관심이 없다. 5.18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 이거 우리 5.18도 문학사가 될 수 있는데 5.18 문학은 좀 최소한도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하자면 문학이라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소년연다. 일반 소설 중에서는 저는 채식주의자 소설 한강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제일 많이 추천해요. 예, 오늘 세 번째로 저희 연구소 집단에 개최를 했는데요. 멀리서 양진현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수사님 마지막 말씀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